이전에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에 드대고 있어. 꼭 내랑 빨갱이. 뭐 명절 때면 의뢰 그렇죠. 그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고 또 명절 끝나면은 민심 듣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반응. 오늘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다들 띠 두르고 각자 또 이 뭔가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띠에 쓰죠. 뭐 다시 뛰는 그리고 뭐 새해 복 많이 뭐 이런 걸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역, 민주당은 고속터미널을 찾았다. 저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과거에는 용산역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호남선, 경부선 뭐 이래서 용산역, 서울역에 갔는데 오늘 고속터미널을 갔는데 정치권 인사들을 맞이하는 민심은 좀 싸늘했다. 그러면 왜 오셨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나 보네요, 아마. 그리고 약간 좀 듣기 싫은 소리 하신 분도 있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는데요. 요즘에 참 지지율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가능성만 열려있다 이 정도인데 여론조사,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매 연일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나온 게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좀 보죠. 여기는 다자조사예요. 여러 명 쭉 뭐 이름을 주관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분 선언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주관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단연 앞서는 모습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 벽에 좀 막혀 있다? 큰 변화가 없이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문수 장관 11%인데 한 주 전에 비해서도 올라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름세에 있는 11%고요. 이재명 대표는 뭔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의 31%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등등 주로 여권 주자들이 쭉 뒤를 잇고 있어요. 5, 4, 3 이렇게 퍼센트 수치가 좀 나와 있죠. 일단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걸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건 좀 너무 빨리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아닌데 양자 대결 조사까지 나와요. 여기 보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이 조사는요. 오차 범위 안에서 김문수 장관이 앞서요. 46.4.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41.8.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그 수치 자체는 김문수 장관이 앞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김문수 장관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되면 뭐 고맙죠.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분이 제2의 윤석열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김문수 등 다 합쳐놔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성 지지층에게만 각광받는 김문수 장관이 상대 후보라면 대선 이거 만약에 열린다면 쉽게 치르지 않겠나?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제 흔히 간단하게 표현해서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죠. 약간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 하기 위해서는 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도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현영 전 의원님. 자, 민주당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김문수 장관이 여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 입장은 환영 뭐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게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을 계속 응원을 해야 되나 민주당에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양자대결 구조에서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 여론조사들의 이면을 보면은 응답자들 중에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진보 성향보다 더 높다.
아까도 보여주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이 46% 나왔는데요. 예. 그 조원 CNI 조사도 보면은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1.6배가 응답률이 더 높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의 계속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보수가 직결한 게 명확한 사인이고 예. 그 중에서도 극우, 강성 지지층들이 김문수 장관을 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식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고공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하겠죠. 근데 전혀 지금 김문수 장관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인데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은 결국에는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지 않았던 거. 앉아 있었죠 그대로.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거. 그것에 대한 환상과 사실은 보수 유튜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뭔가 확장 평행성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회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올라왔다. 예. 하지만 그 이면에 과거에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과거에 망언 논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뭐 우리 선조들이 국적이 일본인이었다. 그리고 친일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파헤쳐진다 그러면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는 없다. 결국에 대선은 59대 49, 51대 49. 51대 49. 예, 51대 49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이번에도 생각이 되는데 김문수 장관이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있을 때는 매우 제한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대로 그대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응원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나오면 예. 김문수 장관을 계속해서 그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나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홍석중 전 의원. 네. 김문수 장관 지금 지지율상으로 그러니까 다자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에선 1등 그리고 보통 요즘은 한 전체적으로 2등 이재명 대표 다음에 2등 나오고 아까 일부 양자 조사에서는 앞서는 것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까지 나왔는데 김문수 장관의 이런 선호도나 지지율 정말 계속 앞으로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예. 이렇게 높은 이유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심리와 체포 수사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런 어떤 우파 보수 그리고 중도 국민들의 분노의 불길이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로 지금 붙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수사 국면이 지속되면 될수록 예. 그 지지는 김문수 장관에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약간 반사 효과 또는 약간 이 다른 쪽에 오는 빛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단순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사과하라고 강제할 때 아니라서는 예. 그게 도와서는 됐지만 예. 김문수 장관을 사실 모르는 어떤 국민들도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김문수 장관을 보니까 이분이 경기도에서 3선이나 하고 또 그 경기도 지사를 또 재선이나 하면서 또 삶의 이력이 이렇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좌파에서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했네. 예.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떤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인터넷 유튜브에 짤이 과거 김문수를 조명하는 것들이 계속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과거의 화면들이 다시 이제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화요일 날 그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대구경북 신년교례를 했는데 김문수 장관과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오셨는데 예.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표정도 밝고 자신감도 있고 예.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좀 젊은 또 여성분들이 사진 찍자고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어떤 이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이거 분위기가 이런다 그러면 이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런 지지율은 결코 예. 무시 못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파 보수 전체의 어떤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자체가 순간 그걸 전제로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보이는 순간 결국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예. 또 홍준표 또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의중을 비추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좀 지지율 상승을 좀 갈아먹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김문수 장관을 땡큐 딱 하지만 이제 결국은 당대 당으로 붙게 되면은 결국은 김문수 장관의 어떤 캐릭터가 강하다. 뭐 여기는 물론이고 다른 끝까지 다 붙기 때문에 결코 저는 민주당에서 땡큐할 상대가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일단 김문수 장관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뭐 생각 있으시면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오신다면 우리는 뭐 고맙죠. 약간 이런 분위기의 반응이 나왔는데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쭉 가서 민주당 조기 대선이 만약 열렸을 때 민주당 후보가 되면 우리로서는 뭐 쉽죠 뭐 이런 또 반응이 나온답니다. 화면 좀 보죠.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또 언론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안 되면 우리는 싸우기 힘들 것. 이건 반대로 하면 후보가 되면 싸우기 쉬울 것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이거예요, 지금 반응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맥락의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제일 약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만약 사라지고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기본 지금 판이 탄핵과 계엄으로 혼란을 일으킨 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보수 쪽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선거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약체입니까? 저는 뭐 최약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큰 사법 리스크라는 지금 폭탄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폭탄이 지금 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지금 2월 26일 날 이제 결심을 하면 3월 달에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그 1심에서 그 징역형을 받은 게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은 대법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특히 민주당 또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저는 대단할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정교사라든지 지금 줄줄이 지금 이제 사법 어떤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는 저는 민주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답보 상태 내지는 추세상으로 보면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 속에 가장 큰 게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던 고압적이고 점령국 같은 이런 어떤 오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엉켜서 지금 현재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여야가요. 각각 이재명 대표, 김문수 전 지사 이 최근에 지지율 상황을 보면서 서로들 속으로는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신현영 전 의원님.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왜 지지율이 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대략 보면 30% 전후의 결과 나오거든요. 다자조사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없이 막혀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뭐 그래도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계속 여론조사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더 응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걸려왔을 때 끝까지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했을 때는 지금의 상황에 마음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기력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170석, 범야권으로 보면 192석이나 큰 의회에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너무 일방으로 우리나라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올리는데 국민의힘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만 공격한다. 예.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올리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좋아하는데 만약에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후보에 있어서의 휘청거림이 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과연 그 상황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래서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이 딜레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보는 양가 감정이 있을 것이다. 사법 리스크는 있어야 하지만 후보에서는 꼭 그 자리에 지켜다오. 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 혼재되어 있는데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김문수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두 분과 좀 나눠봤는데요.